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인지,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의 등을 칠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그 본성이 드러날 때 그 충격은 가족을 잃는 아픔 못지않게 크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딱 이 질문 하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질문은 상대의 인격과 성향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꺼내보게 만드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반응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 거의 다 보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선아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믿었고 좋은 일은 함께 나누자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앞두고 이선아 씨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 질문 하나에 친구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지금 나와? 그런 건 잘 될 생각을 해야지. 너 혹시 나 안 믿는 거야? 순간 이선아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대화조차 끊어버릴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선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여유, 신뢰, 책임감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질문은 칼처럼 사람의 본질을 가릅니다. 질문에 화내는 사람, 질문을 비꼬는 사람,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불안정함, 피해의식 혹은 조작된 이미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질문이 왜 강력한지,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즉시 경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혹은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 질문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감정의 결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심리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었던 또 하나의 실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상담 일을 하고 있는 김정아 씨의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고, 직장에서도 늘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깊은 감정을 쏟고, 상대가 마음을 조금만 접거나 의견이 달라지면 갑자기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뒤돌아서서는 다시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아 씨는 이 청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가 너한테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어라고 말하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게 해요. 왜 힘든지, 어떻게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게 납득되지 않으면 그건 네 기분 문제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아 씨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언뜻 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요. 그 한 가지 질문이 그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 방식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상대가 불편을 드러낼 때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는 질문은 상대의 본성, 특히 그 사람의 성숙도와 공감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험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정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불안정한 사람은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라며 감정을 반사시키거나 상대를 비난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우린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 넌 어떻게 느껴? 그 반응 속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책임 회피 성향, 공감 능력, 자기 중심성,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미리 보는 창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은 질문에 반응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보인다 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창을 여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확한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 하나로 사업 파트너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박노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노현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친한 동료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서로 업무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메뉴를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노현 씨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가게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투자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 그 질문에 상대는 잠시 말이 없더니 표정이 굳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긴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나? 왜 벌써부터 망할 생각부터 해? 혹시 나 못 믿는 거야? 박노현 씨는 그 반응에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상대의 눈빛 속에서 책임 회피와 공동 경영에 대한 미성숙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노현 씨는 가게 계약 직전에 파트너 변경을 결정했고 혼자 시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몇 달 뒤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들은 말에 노현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함께 사업하려던 그 동료가 다른 사람과 시작했던 가게에서 첫 달부터 책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2달 만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박노현 씨는 그 질문을 꺼냈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내 질문을 의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였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본질은 좋을 때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질문을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과 그걸 신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질문 하나에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질문 하나에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며 자기 생각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를 다지고 갈등을 줄이며 건강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 곧 그 사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질문 하나로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질문 하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대할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문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타인에게만 들이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 번쯤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질문에 화를 낸 적이 있다면
혹은 질문을 회피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의 불안과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직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질문 앞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반응, 즉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되는 사람의 본성적 반응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질문 하나에 대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들은 단순한 기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성향, 즉 불건강한 관계 패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건 너나 걱정해. 이런 사람은 질문 자체를 자신을 겨누는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이나 판단을 의심한다고 느끼면 즉각 방어적으로 돌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데 항상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질문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는 태도입니다.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필요 없지 않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회피가 반복되면서 신뢰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거나 말을 돌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질문을 뒤집어 상대를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나를 시험해 보는 거야? 이런 반응은 표면상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한 사람에게 심리적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질문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 지배하려는 관계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질문 하나에도 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의견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갑니다. 탈무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대답보다 반응으로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고 빠른 사람보다 한마디에도 그 안에 깊은 생각과 여유가 담긴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인연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질문을 통해 진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반응을 말씀드리며 반대되는 관계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하나에 대한 반응만으로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반응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 반응들은 겉모습이나 말솜씨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럼 우리는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던진 말에 감정을 입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는 피해 의식에 갇히지 않고 같이 생각해 볼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신뢰를 중심에 두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 오히려 소통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은 질문을 들은 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상대의 시선을 인정하고 대화를 확장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지점을 상대가 짚어주면 불편해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언제든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받은 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들은 뒤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건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정리해서 말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방어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성숙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말은 빠를수록 상대를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에 반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말은 마음이 담기고 관계를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은 거창하거나 감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뢰의 여유, 감정 조절력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한 상담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 직업, 외모, 대화 센스는 꼼꼼히 보면서도 질문에 대한 반응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주고받는 태도예요. 그게 오래가는 관계에 뿌리를 만들어줘요. 질문 앞에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이 조용하고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반응이 불편하고 차갑고 돌아오지 않는 질문이라면 그 인연은 그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걸러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질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현명한 사용법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질문을 나누고 계신가요? 질문 하나로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는 오늘의 주제는 사실 단순한 인간관계의 팁이 아닙니다. 그 질문 하나에는 신뢰, 감정, 책임, 인성,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질문 하나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 반응, 책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반응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비난으로 되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더 깊이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반대로 질문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생각하며 소통으로 이어가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질문은 단지 상대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보려 노력하시나요? 질문 하나로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은 이기고 지는 싸움을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진짜 오래갈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지혜의 한 줄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끝난다. 묻고 또 물을 때 진짜 관계는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질문은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에서 넌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마음은 어때? 그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고 싶은 상대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이런 진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응원의 손길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질문은 그 사람을 보는 창이고 내가 누구인지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울을 매일 한 번씩 들여다보며 더 지혜로운 관계, 더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